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2일 새벽 1시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직접 진술을 했습니다.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에는 일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는 나왔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보입니다. 법리적 부분에서는 불리하니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지지 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제 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는 사실과 너무나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새빨간 거짓말도 있고 변명도 있고 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하는 커다란 의구심을 남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의 작전은 처음부터 실패하고 있고, 이것이 민심을 격동시켜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영향을 주겠다는 계산은 처음부터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야기와 저의 비판을 조목조목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는데, 오후 2시 3차 변론 기일이 시작되자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자에서 일어나 본인이 출석했음을 밝히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 1분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헌재에 출석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철들고 난 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한다면서 헌법소송으로 업무 과중하신데 재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되어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운운은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신념 운운했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진실, 정의, 자유를 3대 가치로 합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부정선거 망상에 기초하여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와 선관위 점거를 시도한 행위는 이 3대 가치를 다 위반한 거니까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느냐고 묻는 재판관의 질문에는 준 적이 없다면서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김 전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확인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그 쪽지는 이미 수사기관의 점검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사 김용현 장관이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허락 없이 쓸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죠. 문권한 대행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건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았다는 복수의 사람들 진술이 있고, 이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나 생생하고, 그리고 앞뒤 맞춰보면은 그 사람들이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게 명백합니다. 이날 헌재에서는 국회 측 요청으로 제시된 국회와 선관위 등 계엄 당일 폐쇄회로 영상을 재생을 했습니다. 영상을 모두 본 윤 대통령은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이야기를 자꾸 국회 측에서 하는데, 계엄 때 제가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걸로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즉 자기가 국회를 폐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회의를 막으라고 지시는 했으나 부하들이 그 명령을 듣지 않아서 국회 장악이 실패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부터 겁만 주라고 한 게 아니고 겁을 주려고 했는데, 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지시를 수행했다가는 더 큰일이 나겠다고 해가지고 안 한 거예요. 그래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경고 정도로 했을 뿐이다 라고 뒤로 딱 빠져버린 겁니다. 그는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이라면서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엄의 정당화를 위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전 여러 가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지난 15일에 자신이 자필로 쓴 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5일 쓴 게 거짓말이든지 어제 한 게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5일 그는 자필로 쓴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의혹이 있어서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발 후퇴한 거죠. 그런데 이분은 증거와 의혹의 차이가 천당과 지옥의 차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15일에는 증거가 있다고 그덕그덕 강조하더니 어제는 그건 증거가 아니고 그냥 그 의혹 제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려고 했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합니다. 증거와 의혹을 구별하지 못하는 검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폐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은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선거소송의 투표한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이건 거짓말입니다.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라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어제는 그게 아니고 그냥 정보가 있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했다고 이렇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국민께 드리는 이 글을 읽으면은 그는 현재의 국회를 지난 4월의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이 점거한 불법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도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존 음모론자들 중에도 극소수인데 윤 대통령이 이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비상계엄령을 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은 나를 파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폭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게 아니고 그냥 막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다라고 물타기를 해버렸으니까 이분의 진짜 생각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어제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이며 포고력은 형식적일 뿐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 체포 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지 그 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했어요. 아니 집행 의사가 없는 걸 포고령으로 발표를 합니까? 그러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합니까? 그렇게 할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단할 의사도 없는데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질이 멸렬입니다, 이거. 장난삼아 아니면 말고식으로 해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수천 명의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 계엄의 형식을 갖추어 겁을 주기 위한 쇼였다는 뜻인데 이건 병정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포고령도 그냥 해본 것이고 실천은 되지 않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그러면 왜 계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냥 병정놀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까?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관해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고 정치인 법조인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으면 김용현 장관이 멋대로 한 겁니까?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하려고 하자 체포 대상 14명 중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은 반드시 체포하라는 특명이 내려갔고 체포조가 국회 경내로 들어가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팩트로 다른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대통령 지시 없이 김용현 장관이 그러면 14명을 체포하려고 자기 멋대로 명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김용현 공소장의 관련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경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그 무렵 나모에게 전화를 하여 하, 두, 루, 무 등등등 10여 명을 체포하라. 경찰에 연락하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대통령, 여기 대통령이 나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53분경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라고 말하였다 라고 공소장에 적혀 있는데 자기는 그런 짓이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제 헌법재판소 등장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크나큰 손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권력자가 무능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고생하게 되고 오늘 제가 동아일보 사설을 보니까 이 계엄 사태로 벌써 GDP 손해본 게 6조랍니다. 6조. 말 한마디로 6조를 날렸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감사합니다.